일을 하다 보면 너무 잔인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인할 정도로 짧은 시간. (15초) 동안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하는 박웅현은 광고 제작자입니다.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광고장이로 통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인물이죠. 하지만 우린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든 광고를 통해서 말이죠. 잘자. 내 꿈꿔. And I'm lost in a daydream, dreaming about my bundle. 대한민국 사람이면 적어도 한 번쯤은 보았음직한 광고들. 하하. 당신 핸드폰 어디다 뒀어요? 그 식탁에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뭐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박웅현의 손을 거친 광고들입니다. 글씨들이 느슨해가지고 지금 중계 울트라라이트랑 레귤러밖에 없. 그때 브로드밴드 때 이렇게 수많은 히트작을 낸 비결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기업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친근한 존재가 되려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옳은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게 하나는 기업의 호의적인 인지도나 선호도를 만들어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 잠들 때까지 5,000개가 넘는 광고들과 마주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광고들의 영향을 받죠. 그 이제 딸을 기르는 입장에서 애가 어릴 때 남녀의 그 역할을 너무 그 고리타분하게 그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있는 광고들 있잖아요.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는 자기의 판단 의지 없이 남자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광고들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부의 과실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광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옳지 않다고 보여졌어요. 춘향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한양가시더라도 소쩍 본 듯이 일작을 쓰시옵소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면 광고부터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문지르세요. 거품이 많이 나고 때가 잘 빠집니다. 새로운 빨래비누 살짝 쿵테이트. 이 광고가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고뿐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양도 예뻐서 참 좋아요. 광고는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 광고가 던졌던 메시지는 우리들의 머릿속의 풍경이거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없는 풍경을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상 생각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박웅현의 광고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90년대 초반 박웅현은 한 패션 브랜드 광고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광고가 나간 다음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캠퍼스에서 그 친구들이 막 극하필을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패러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회사로 전화가 와서 그 음악 뭐였냐 이런 거 물어보고 아 이게 대중미디어로서의 파워가 있구나라는 거를 최초로 체감을 했던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 누군가는
그 시기를 참담한 사고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유행하던 드라마나 노래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웅현이 그려냈던 그 시대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말하자면 IMF 직전이거든요. 버블 경기의 정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환율이 700원대였어요. 그리고 모든 신문과 방송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곧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자신감에 꽉 차 있었던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분위기를 기업체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가 곧 인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근데 막상 인류의 증거를 제시할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세계 인류가 되겠다는. 성공적이었다고 기억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면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1927년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찰스 린드버그, 1876년 최초의 전화 발명 알렉산더 그램벨,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닐 암스트롱.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계 인류,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기획을 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고 보십니까? 그 카피는? 만약에 그 카피를 지금 제시한다면 전 미친 사람이죠. 사회적인 문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과 방송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곧 세계 인류가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공감해 라고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맥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세계 인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고요. 선진국 진입에 대해서 뭐 그때만큼 말하자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메시지를 찾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에서 안 찾을 것 같아요. 광고는 시대를 읽고 사람을 읽는 과정이라고 박웅현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책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찾은 해답을 우리는 작은 메모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인데 면벽수들 할 수도 없고 실험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법전을 볼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려니 인문학인 거죠. 뭐 음악에도 있고 미술에도 있고 대화에도 있고 여행에도 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먹은 뭐 육개장 국물에도 있고 인문학은 뭐 우리가 사는 모습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7, 6, 5, 4, 3, 1. 시대가 변하듯 사람도 시대를 따라 변해갑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기적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생각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세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가치, 지향 포인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문맥